이 인삼은 사실 보약의 대명사인데 대체 이 인삼 체질은 무엇인가? 잠재대의 신체 기능을 일깨워서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호 한의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인삼 체질. 한의사들이 얘기하는 인삼이 맞는 체질이 있고 인삼이 안 맞는 체질이 있다고 그러는데 대체 이 인삼 체질은 무엇인가? 도대체 인삼 체질은 무엇인가입니다. 인삼의 한의학적 효능, 대보원기, 보비익기, 생진지갈, 영신익지. 제가 발음하기도 힘든데 쉽게 얘기를 하면요, 대보원기라는 뜻은 그냥 다른 한약재들보다도 기운을 내는 효과가 매우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보비익기라는 거는 비장을 돕는다. 한방에서 소화기관을 이제 총칭해서도 사실 비장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소화기관을 도와서 영양 흡수를 돕고 기운을 내게 해준다. 그리고 생진지갈, 인체 기능을 활성화해서 이 몸에 건조했던 점막을 촉촉하게 만들고 몸속의 체액 부족 현상을 해결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신익지는 뇌를 활성화해서 기억력과 판단력을 증가시킨다는 뜻이에요. 이 인삼은 사실 보약의 대명사인데 보약의 근원이 되는 처방이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한의학에서 가장 오래된 책 중에 하나인 금계요리학에 만성병 파트가 있어요. 몸이 많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이 허로병일 때 먹는 처방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서여환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 서여환은 산약, 당기, 작약, 천궁, 건지왕, 인삼, 백출, 복령, 감초, 길경, 행인, 맹문도, 방풍, 건강, 대조, 시호, 계지, 방풍, 신고, 대두왕건, 백령 21종의 한약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당기, 작약, 천궁, 숙지왕, 그 다음에 인삼, 백출, 복령, 감초, 이렇게 8가지는요 사실 한방에서 팔물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 만약 황기까지 더해지고 아까 계지는 있었으니까 황기와 계지를 더하면 그게 바로 십전대보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약의 대명사 하면 사실 또 떠오르는 것이 인삼과 십전대보탕인데, 십전대보탕에 인삼이 들어가는데요, 근본 처방이 서여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보약의 대명사인 인삼, 홍삼의 전설은 이 서여환으로부터 아주 오래전 2000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현대 한의학적 연구에 의하면 인삼의 작용은요, 강심작용과 면역 증강, 중추신경 흥분, 내분비계의 흥분작용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강심작용이라는 것은 심장을 좀 박출력을 증가시켜서 말초, 소화기와 말초로 혈액이 잘 가게 해주는 거고요. 면역을 증가시켜주고, 그 다음에 중추신경과 내분비계를 이제 증가시켜서 몸을 활성화시킨다는 건데요. 이 진세노사이드가 바로 이 심장 수축력을 증가시키는 주요 성분이고요. 전신 혈류 공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노동을 많이 하시는 분 있죠. 실제로 육체 노동을 통해서 몸의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기운이 떨어지고 팔다리에 힘이 없고, 그리고 이렇게 노동을 많이 하고 나면 소화액 분비가 잘 안 돼서 입맛이 떨어지고 점차 몸이 마르고 건조해지고 약해질 때 바로 이 인삼의 진가가 발휘가 됩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보통 원래 이제 내 몸이 좀 퉁퉁하고 혈액도 많고 얼굴도 좀 붉고, 게다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정신적인 긴장, 흥분으로 이미 혈압이 높아져 있고 얼굴 머리 부분으로 이렇게 혈액이 몰려서 얼굴이 붉은 분들은 인삼이 안 맞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이제 인삼을 먹고 나면 힘이 나는 게 아니라 두통, 구토, 뭐 두근거림, 이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체액이 부족해지고 심장 수축력이 약해지면서 허약해진 사람한테 이 인삼은 면역 증가를 시켜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쉽게 뭐 감기를 예방할 수도 있고 NK세포와 CD4 T세포, 이뮤노글로불린 G와 A 항체를 활성화시켜서 소위 얘기하는 허해진 사람, 호리호리하고 작은 바람이나 날씨가 조금만 추워져도 몸이 으슬으슬 추워지고 감기 걸리고 이런 분들에게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좋은 작용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인삼의 주요 성분 중에서 진세노사이드 RB 같은 경우는요,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서 정신 안정과 항경련, 진통, 혈압 강화, 기억력 개선 효과가 있고요. 반대로 진세노사이드 RG 같은 경우는 중추신경계를 흥분을 시키기 때문에 항피로 효과가 있고 정신노동에 대한 항스트레스, 학습 개선 효과를 가져요. 한쪽은 뭐 중추신경계를 억제시키고 한쪽은 중추신경계를 흥분시키면 이 결국 짬뽕이 돼가지고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할 텐데, 사실 이 점이 한약재를 비롯한 모든 천연 약재, 천연 허브, 천연 음식들의 장점이기도 한데요, 모나지 않고 부작용 나지 않으면서 원하는 효과를 낼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적당량의 인삼을 드시면은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피질, 이 뇌하수체
뇌하수체 축을 흥분시켜서 인체 스스로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고 염증을 억제해주는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ACTH 이런 작용을 증강시키게 도와주게 됩니다. 진세노사이드 RB와 RG는 뇌하수체 전엽에서 성선 자극 호르몬을 증가시켜서 성숙을 좀 가속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성조숙증을 유발할 수도 있는 거고, 에스트로겐 양 작용으로 인해서 난소암 환자나 유방암 환자는 적응증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반면에 아이인데 여자아이인데 2차 성징이 늦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몸이 이렇게 비리비리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몸이 좀 수척하고 성장이 나이에 비해 늦는 아이에게는 이런 때 인삼을 먹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완경 여성, 생리가 끝난 완경 여성이 또 이렇게 호리호리하고 기운이 없고 심장 박출력이 약한 그런 사람이라면은 인삼증이 맞다면 생식기관의 건강을 위해서도 유용하게 처방할 수 있는 약재이죠. 다시 얘기를 드리면 에스트로겐이 많으면 안 되는 환자들, 유방암이나 난소암, 또 아까 얘기했듯이 열이 위로 올라가고 이미 혈액이 충분히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인삼이 오히려 안 좋지만, 몸이 수척하고 심장이 약하고 말초로 혈류를 좀 보내야 되는 상황이 완경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자궁 건강을 위해서도 인삼이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몸이 허해서 월경을 거르는 여성들 있죠. 몸에 단백질도 부족하고 혈액도 부족한데 월경이 제때 잘 나오지가 않겠죠. 월경이 잘 안 나오고 임신을 준비하는데 많이 약하다, 이런 분들, 기혈이 허약한 난임 여성에게도 인삼이 필수적으로 처방이 됩니다. 인삼 연구에서 이 인삼 추출물은 인지 기능을 증강시키는 작용이 있어서 한 번 투여했을 때도 기억의 질을 향상시키고요, 기억 도출 속도를 향상시켜주고, 뇌조직의 도파민과 노르아드레날린의 양을 증가시켜서 학습 능력과 우울함을 개선하고 지적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공부하는 학생 중에 이미 막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고 얼굴이 붉고 열이 많은 학생들에게는 안 맞을 수가 있고요. 반대로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식욕과 기억력이 다 감퇴되어 있는 수험생에게는 인삼, 홍삼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이처럼 이제 인삼의 성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인삼의 증에 맞게 잘 활용을 하면 잠재대의 신체 기능을 일깨워서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만드는데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문적인 지식과 인삼 경험을 갖춘 한의사에게 좀 조언을 받고, 또 이렇게 시중에 파는 인삼 제품 중에는 함량이 적은 게 많아요. 그런 것보다는 이제 한의원에서 처방하는 농축 홍삼이나 아예 이렇게 좀 함량이 높은 그런 인삼을 직접 한약에 달여서 처방을 하는 그런 한약 처방을 이용해서 섭취를 하는 게 더 효과를 볼 수가 있겠고요. 박정우 한의원에서도 이렇게 농축 홍삼이라고 해서 시중의 제품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홍삼의 양을 넣은 그런 제품들을 제가 이제 처방하기도 하는데, 홍삼증만 잘 맞다면 소화도 잘 되고 소화액이 잘 나오고 팔다리에 기운이 없었던 것도 회복이 되고 기침이나 감기 같은 게 잘 걸리는 그런 분들의 면역 증강에도 도움이 되고 수험생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처방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삼의 증이 대체 뭘까 궁금했던 분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